이제 은퇴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너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희 부모님 마인드도 그랬어요. 대출은 받지 말아라. 무조건 저축해라. 예금해라.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 이런 마인드들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담감을 그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사실 공부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눈도 침침하고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네, 저의 수강생들 중에서는 72이신 수강생분도 계세요. 내가 너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랑 같이 또 함께 하면 다른 수강생분들이랑 또 같은 방향을 또 보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 5, 60대가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늦은 나이인데 대출 끼고 다가구 사도 되냐? 라는 질문이 진짜 많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제가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다가구를 해야 되느냐? 다가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미국 주식을 해도 되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상가 투자도 할 수 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또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또 다가구가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가구는 많은 분들이 건물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건물이다 보니까 또 투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투자금 있으신데 역전세 때문에 나중에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다가구가 아무래도 좀 덩어리가 좀 크다 보니까 일단 대출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출에 대해서 좀 진입장벽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진입장벽도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나 근데 지금 이제 노후인데 일도 이제 은퇴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너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또 레버리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물론 처음엔 있었겠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다가구를 매입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안 받고 매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셔서 근데 그 투자금이면 지방을 할 게 아니고 서울에도 충분히 좋은 다가구를 경매로 투자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서울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지방에 그 큰 금액 들고 다가구를 일반 매매로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랬더니 대출 받기가 싫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저 때까지만 해도 고금리? 지금도 뭐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이건 금리가 높은 편이 아닌 거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뭐 20, 30%까지 올라가고 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마인드도 그랬어요. 대출은 받지 말아라. 무조건 저축해라. 예금해라. 예금이 제일 안전하다. 이런 마인드들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담감을 그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사실 공부밖에 없어요. 남들이 그렇다더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공부를 하고 다른 사례를 통해서 또 성공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이 성공 사례를 보고 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공을 했나? 그러면 오늘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한 달 뒤에 세팅을 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 1년 뒤, 2년 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게 안전하구나. 대출을 받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오히려 좀 이런 진입장벽들이나 대출에 대한 경계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전달받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또 사업도 하시고 또 돈을 좀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지금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지방에 다가구가 금매가 나와서 금매를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매가가 11억, 보증금이 1억, 현금 10억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근린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 이제 문의를 저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현금 10억이면 지금 서울에 진짜 알짜배기 입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들어가시냐고 했더니 대출 싫다. 대출 없이 그냥 현금 들어오는 게 순수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받았거든요. 뭐 상가가 몇 개 있고 주택이 몇 개 있고 위치 간단하게 봤어요. 근데 그분이 브리핑 받기로는 입지가 워낙 좋아서 임대 수요도 많고 지금 이게 금매로 나와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줄을 섰다.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줄 서기 전에 좋은 물건이었으면 이미 누군가가 매매를 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라. 좋은 물건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라는 건 좋은 물건이 아니다. 특히 일반 매매에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을 다니고 네이버 매물에 나오지 않은 그 매물이 나한테 따로 별도로 연락 오지 않는 이상은 좋은 매물이 아닐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도 두 군데 갔더니 그 매물 딱 보시고 그걸 덜컥 계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느꼈죠. 그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거의 40년간 인생을 갈아 넣어서 모은 돈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그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 40년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미래 40년이 또 사라지면 거의 7, 80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좀 안타까운 건 내가 40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내 모든 걸 갈아 넣고 고민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돈을 모았는데 마지막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 건물 투자, 이 월세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 노력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뭐 투자로 해서 월세 받고 매도 차익이나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제가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내가 그만큼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를 재는 게 아니라 재려면 확실하게 사례를 가지고 그 이후에도 잘 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다른 지인분들 통해서 또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직장 상사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퇴사를 하시면서 퇴직금을 전부 다 받으셨대요. 이제 그런 게 한참 있었잖아요. 새로운 신입사원은 채용 안 하고 희망퇴직을 하나요? 원래 퇴직금에 조금 더 얹어서 주는. 그래서 희망퇴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희망퇴직을 해서 그 수억을 들고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상가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신축이겠죠. 당연히 상가를 분양받았겠죠. 지금 이자만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고 관리비 별도. 근데 지금도 3, 4년 됐는데 공실이래요. 지금 그분도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은퇴하고 노후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지금 돈 다 거의 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거기도 위치를 대충 들었어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신축 분양에서도 최악의 상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아냐면 제가 그거를 부동산 경매 투자하기 전에 한번 갔었어요. 분양도 어차피 받을 돈도 없었지만 한번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제가 지켜봐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 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상가를 이제 분양을 받으셨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6년간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이제 경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가구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가구가 왜 안전한 건지. 일단은 저도 처음에 다가구라는 걸 몰랐잖아요. 저도 상가 수업도 들어보고 공장 수업도 들어보고 토지 수업도 들어보고 지분 수업도 들어보고, 부동산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경매에서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다 그 분야마다 장단점은 있어요. 다가구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상가도 장단점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꾸준히 월세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단타를 투자를 계속 했었지만 사업자 대출이 막히면서 단타를 못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수입이 없으면 계속 까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돈 모아놓은 게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수입이 없으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사를 또 하려고도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이게 상가가 아무나 임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뭐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 식당, 사업, 헬스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 인테리어 비용이 무조건 1억이 넘어요. 근데 거기에 월세를 내고 그만큼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인건비까지 내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상권이 좋지 않은 이상. 그런데 상권이 좋은데 경매가 나온다? 사실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도 지금 6년 차 동안 경매 투자를 하고 있지만 상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입지의 상가가 경매에 나온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 근처에 괜찮은 상가가 나왔어요. 그거 외에는 정말 좋은 상가가 안 나와요. 그러다는 건 뭐냐, 결국 상가를 경매로 투자하려고 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최악의 경우잖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가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 월세 받고 이자 빼고 남은 걸 가지려고 하다가 공실이 나는 순간 이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가 같은 경우에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1억 이상의 돈이 묶여요. 보증금을 받아도 회수가 안 돼요. 한겨울실이니까. 그러면 월세를 받아서 내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남는다 칠게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 투자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많으니까 내가 300에 얼마를 놔도 되고 500에 얼마를 놔도 되고 1000에 얼마를 놔도 되고 2000에 얼마를 놔도 되고, 내가 근저당 대출을 받으면 한겨울실을 전세를 놔도 되고, 그러면 내가 월세는 줄겠지만 이걸 가지고 저는 다음 투자를 또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차를 사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그런 소비는 할 수는 없겠지만 성장의 속도가 다가구가 훨씬 더 빠르고, 이제 상가가 아니라 주거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만 저렴하고 임차 수요만 있으면 공실은 없겠다라는 게 장점으로 생각을 해서 다가구 주택이 사실 노후에는 가장 좋은 상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가구 하면 원룸이나 뭐 투룸 뭐 이런 작은 주택 형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더 많이 나갈 거다, 유행을 할 거다, 어떤 전망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예전에 다가구는 전부 다 원룸형이었어요. 다 원룸. 옛날에는 그냥 문 열자마자 신발장 그리고 주방 그리고 방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또 불량 원룸이라 그래서 중간에 중문이 있고 음식을 해도 내부에 이제 음식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불량 원룸이 또 대세인데, 요즘 트렌드
트렌드는 거거익선이라고 하죠. TV도 보면 제가 신혼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TV를 뭘 사야 될까? 55인치를 살까? 65인치를 살까? 75인치를 살까? 85인치를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또 고민을 하는 게, 근데 뭐 LG인데 올레드는 화질이 엄청 좋대. 근데 55인치 가격이야. 근데 어떤 거는 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 75인치, 85인치야. 어떤 걸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큰 거를 갔거든요. 뭐 스피커, 음량 뭐 다 필요 없고 저는 무조건 큰 걸 갔어요. 근데 지금도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얘기를 하냐면, 옛날 원룸 같은 경우엔 작아요. 그리고 개수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수익률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방이 작으면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1.5룸이나 투룸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죠. 임차인 분들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니 혼자서 뭐 이렇게 넓은 데 사세요 이러면, 방 하나는 빨래방 하나 쓰고요, 빨래 건조대 할 수 있는 방 쓰고, 방 하나는 자는 방 정도를 쓴다고 하시니까, 요즘은 트렌드는 조금 더 삶의 질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집이 좀 큰 곳을 좀 원하는 게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 1인 가구들도 좀 넓은 데서 살고 싶어 한다. 아, 그럼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럼 집 소개하는 영상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서울에 엄청 막 좋은 펜트하우스, 지정주차 5대, 복층으로 돼 있는데 거실 막 뷰, 한강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나는 살 수가 없지. 근데 그런 영상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내 수준에서는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좀 가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성향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또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대리만족이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좀 동기부여 주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트렌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중에 한 가지 성공 사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성공 사례요? 아, 너무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수강생분 낙찰받은 건물에 가서 촬영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었고 이제 퇴직까지는 몇 년 안 남으셨어요. 몇 년 안 남으신 상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거죠, 투자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다가구 강의도 이제 들으시고, 경매에 대해서는 전혀 강의를 들으신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이제 제 강의 듣고 나서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첫 입찰해서 처음으로 이제 낙찰을 받으신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대전에 있는 근린 주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물건이 가구 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가구 정도 되는 근린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가구 수가 아니긴 해요. 그 물건이 지금 감정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 물건인데 7억 중반에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단독으로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이 물건에 입찰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 좀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입지나 이런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몰릴 그런 입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A급 입지가 좋지만 B급을 싸게 사면 또 A급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분이 7억 중반 썼어요. 원래는 8억 초반, 8억 2천 정도 쓰시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인터뷰할 때도, 그러면 제 전화 한 통을 한 7천만 원 버셨네요, 제가 장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셨는데, 근데 이제 90% 대출을 받으셨는데 입찰 보증금 10%가 필요하거든요. 입찰 보증금 10%조차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받으신 게 있대요. 그걸로 해서 입찰 보증금을 해서 낙찰을 받으시고 90%를 대출 받으신 거예요. 신용대출 활용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단기 임대도 좀 놓고 계시는데, 3룸 같은 경우에는 3룸 안 놓으면 다 빼고 한 390, 그리고 단기 임대까지 놓으면 한 430만 원 정도. 이거는 이자를 제외한 순수 금액입니다. 아마 영상이 있을 거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제일 또 최근이기도 하고, 과거에 많은 수강생분들도 많이 받으시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가성비 있게 한두 달 정도 만에 받으셨으니까, 공부 기간까지 하면 3, 4개월 정도 만에 그렇게 바로 낙찰을 받으셔서 임대 세팅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낙찰을 받고 나서 바로 세팅을 한가 동시에 제가 갔었던 게 아니라 한 10개월 뒤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원래 그 전에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실이 없어서 촬영을 못했고, 요번에 마침 단기 임대 한 곳이 이제 공실이 생겨가지고 청소 겸 내려가신다 그래서 그때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였어요. 근데도 지금 그렇게 세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런 낙찰 사례들도 보고 성공 사례들도 보고 1년 뒤, 몇 개월 뒤 지금도 어떻게 임대를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와, 그분은 경매를 아예 아무것도 모르던 분이 3, 4개월 만에 지금 그렇게 하시고 지금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 너무 신기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도 침침하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난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공부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의 수강생분 중에서는 72이신 수강생분도 계세요. 매주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3시간씩 들으시면서 질문할 거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연락 주시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대부분 또 다가구 투자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후라든지 은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많고, 여기 저랑 같이 또 함께 하면 다른 수강생분들이랑 또 같은 방향을 또 보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아요. 사실 전 투자하면서 혼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외롭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같이 공부하면서 한 방향성을 쫓아가면서 투자를 한다면 지치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가구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또 궁금하신지,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영상만 보고 답답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미나 때 라이브로 또 진행하니까 고정 댓글에 다가구 세미나 신청하신 다음에 단톡방에 또 참여하시면 제가 라이브 공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다가구 투자를 하고 싶은데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딱 열심히 딱 하시고 거의 2달도 안 돼서 성과 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기 모르는 거 계속 전화 드려도 될게요. 언제든지요. 네네, 피디님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힐링이 딱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 딱 목소리에서 느껴지잖아요. 그죠?